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가장 처참하게 터진 허리 디스크, MRI 사진 한 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액이 흘러나와 신경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못 걸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 말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말할 겁니다. 절대 안정하시고 운동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2026년 현재 최신 척추 생체역학 데이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디스크가 화끈하게 터진 분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나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오늘 저는 허리 디스크 환자는 절대 뛰면 안 된다는 그 낡은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러닝이 당신의 파열된 디스크를 다시 재생시키는지 그 치밀한 생물학적 설계도를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은 자연 흡수, 즉 스포테이니어스 리셉션입니다. 우리 디스크 내부의 수액은 태어날 때부터 혈관이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 숨어 살았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는 단 한 번도 인사해 본 적이 없는 외부인 같은 존재죠. 그런데 섬유륜이 찢어지며 이 수액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경악합니다. 이물질이 나타났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대식세포를 포함한 강력한 면역 군단이 출동해 이 터진 조각들을 집어삼키고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세포 포식작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수치를 하나 알려드리죠. 디스크가 살짝 부풀어 오른 팽윤 단계보다 아예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격리 단계의 자연 흡수 확률이 무려 93%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청소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이 통증을 만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통증은 내 몸이 망가지는 소리가 아니라 치열하게 복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미 증후군 같은 응급 상황만 아니라면 1년 안에 50% 이상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러닝일까요? 가만히 누워있는 게 상체가 아닐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이론이 바로 로딩 윈도우 가설입니다. 디스크는 스스로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눌렸다가 펴지는 과정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뱉어냅니다. 이걸 펌핑 효과라고 부릅니다. 러닝을 할 때 발생하는 주기적인 수직 하중은 이 펌핑 작용을 극대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주당 20km 이상 꾸준히 달린 숙련된 러너들의 디스크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보다 수분 함량이 훨씬 높고 탄성도 뛰어납니다. 적절한 강도의 하중은 디스크 내부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퇴행을 억제하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단순히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디스크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적정한 압력인 1에서 7.5 메가파스칼 사이, 그 좁은 통로를 뜻하는 로딩 윈도우 안에 내 몸을 위치시키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달리기 직후 키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1시간 정도 달리면 척추 높이가 외서 7mm 정도 줄어듭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디스크가 갈려 나간다고 공포에 떨죠. 하지만 이건 퇴행이 아니라 스펀지가 물을 머금었다가 압축 시 배출하는 아주 정상적인 유체 역학적 반응일 뿐입니다. 진짜 마법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일시적인 압축 이후 휴식을 취할 때 우리 디스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초과 회복 단계에 진입합니다. 10년 이상 달린 베테랑 러너들의 디스크 높이가 일반인보다 20%나 더 높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러닝은 디스크를 닳게 하는 소모성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디스크를 비대하게 만들고 강화하는 단련 과정인 셈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분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러닝은 우리 몸의 항염증 스위치를 켭니다. 규칙적인 주행은 종양괴사인자 알파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배출시키고 대신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즉 IGF-1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성장인자는 탈출된 수액 주변에 신경 환경을 정화하고 손상된 신경의 미세 환경을 복구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즉 러닝은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제조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소염제이자 신경 재생제인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세계 최초의 만성 요통 환자 대상 러닝 임상 시험인 에스테로이드 연구는 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2주간 점진적인 럼워크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통증과 기능, 장애가 급감한 것은 물론이고 MRI상으로 디스크의 수화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흥미로운 점은 디스크 퇴행이 심했던 환자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메말라 있고 굳어있던 퇴행성 디스크일수록 규칙적인 펌핑 자극이 주어졌을 때
수분 재흡수 반응이 가장 민감하게 폭발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 허리는 이미 망가져서 안 돼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망가졌기 때문에 더더욱 정교한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가 안전하게 복귀하기 위한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트키는 케이던스 180의 법칙입니다. 분당 걸음수를 170에서 180회 정도로 빠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보폭을 좁게 해서 발이 내 몸의 무게중심 바로 아래에 떨어지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수직 흔들림이 줄어들고 척추에 가해지는 치면 발력이 드라마틱하게 분산됩니다. 성큼성큼 뛰는 건 척추에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지만 가볍고 빠르게 뛰는 건 디스크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영양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신발의 선택입니다. 푹신한 구름 쿠션 신발이 허리에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지나치게 부드러운 쿠션은 지면의 피드백을 차단해서 우리 몸이 보상작용으로 땅을 더 세게 딛게 만듭니다. 차라리 아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안정화나 적당한 쿠션감을 가진 중립화를 선택하세요. 셋째, 지형의 선택입니다. 콘크리트보다는 천연 잔디나 부드러운 흙길이 최고입니다. 잔디의 부드러운 표면은 최고 충격력을 흡수하고 척추로 전달되는 미세 진동을 상쇄하는 이상적인 완충자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지형이 있습니다.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을 달릴 때는 요추의 전만이 심해지고 척추 후관절에 압박이 집중됩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내리막 질주는 독약과 같습니다. 평지 위주로 주행하되 상체를 지면과 수직으로 꼿꼿이 세운 중립 척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또한 상체를 앞으로 너무 숙이게 되면 등 뒤에 기립근이 과도하게 수축하며 디스크 내부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가슴을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며 코어 근육이 척추를 단단히 고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활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통증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미세한 통증만 느껴도 내 허리가 다시 터졌다고 공포에 질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한 통증과 나쁜 통증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동 직후 느껴지는 뻐근함이나 근육통, 혹은 10점 만점에 3점 미만의 가벼운 통증은 조직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한 통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저릿하거나 전기가 오는 듯한 방사통, 그리고 운동 후 다음날 아침까지 가시지 않는 날카로운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나쁜 통증의 신호입니다. 이때는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내 몸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재활의 핵심입니다. 재활 단계도 구체적으로 쪼개보겠습니다. 급성기인 1단계에서는 통증 조절에 집중하며 가벼운 평지 보행만 실시합니다. 요추의 굴곡과 회전을 철저히 제한하고 몸을 사리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 조직 수복기에는 체중 부하를 조절하며 걷기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립니다. 필요하다면 반중력 트레드밀을 활용해 체중의 50%만 부하를 주는 훈련도 효과적입니다. 3단계 리모델링기에서는 본격적인 코어 안정화와 함께 아주 짧은 조깅을 도입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플랭크와 사이드 브릿지, 그리고 버드독과 데드버그를 최소 40초 이상 보상 작용 없이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기초 공사가 끝났을 때만 비로소 러닝화 끈을 묶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4단계 복귀기에서는 통증 소실을 확인하며 주당 훈련량을 매주 10% 이내로만 늘리는 10% 룰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척추 조직이 새로운 부하에 적응할 물리적인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성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초보자용 달리기 프로그램은 디스크 환자에게 너무 빠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수정된 런워크 프로토콜을 따르세요. 첫 주에는 단 15, 최소 45초 사이에 아주 짧은 조깅만 수행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분간 충분히 걷는 완전한 휴식을 갖습니다. 이걸 6회에서 10회 정도만 반복하세요. 달팽이처럼 느려 보이지만 이렇게 15초씩 조심스럽게 시간을 늘려나갈 때 우리 디스크는 비로소 세포 단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주 3회 하루 걸러 하루씩 실행하며 내 몸의 반응을 세밀하게 모니터링 하십시오. 만약 통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 즉시 중단하고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재활은 직선이 아니라 계단형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러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코어 운동을 할 때 허리를 바닥에 억지로 누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스크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척추의 중립입니다. 바닥과 허리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유지한 채 복부에 압력을 주는 연습을 하세요. 이 중립 상태를 유지하며 팔다리를 움직이는 감각을 익혀야 비로소 달릴 때도 척추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코어는 단순히 복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척추라는 기둥을 사방에서 잡아주는 튼튼한 와이어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심리학에는 노세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허리는 약해, 뛰면 망가질 거야 라는 부정적인 믿음 자체가 실제로 통증을 유발하고 근육을 굳게 만듭니다. 이걸 움직임 공포증, 키네시오포비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디스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끈질깁니다. 수만 년 동안 인류를 달리게 했던 그 진화의 정수가 지금 여러분의 척추 속에 들어 있습니다. MRI 사진 한 장에 갇혀서 스스로를 환자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과학적인 데이터를 믿고 내 몸의 회복 탄력성을 믿으세요. 오늘 분석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러닝의 상관관계는 단순한 운동 정보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러너분께 드리는 과학적인 구명줄입니다. 타이밍을 준수하고 생체역학적으로 최적화하며 통합적인 근육 강화를 병행하십시오. 러닝은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가장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재활 요법입니다. 디스크가 터졌다는 것은 인생이 멈춘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척추로 리빌딩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뼈와 연골을 포함한 인체의 모든 결합 조직은 가해지는 기계적 부하에 적응하여 구조적으로 강화됩니다. 이것이 울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속도로 달릴 때 여러분의 척추는 그 어떤 수술보다 완벽하게 스스로를 치유할 것입니다. 10.5km에서 11.7km 사이의 그 기적의 속도를 찾아내십시오. 너무 느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은 그 조깅 페이스가 당신의 디스크를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마음껏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가는 그날까지 와이러너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재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신발을 점검하고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려움을 버리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재활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질주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달리십시오. 와이러너였습니다.